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쩌니쌤이에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진도로 돌아와서 닮음의 활용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봐야 되는 건요, 바로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선생님이 요 A, B의 중점 M을 찍고요, AC의 중점 N을 찍고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 거냐 이건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 선분 MN하고 그 다음에 선분 BC가 평행할 거예요. 얘하고 얘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BC의 길이가 MN의 길이의 몇 배가 될 것이냐? 2배가 될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여기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건데, 자, 그럼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지 알고는 가야 되겠죠. 자, 볼게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각각의 중점을 연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길이가 같다라는 걸로 본다면 지금 얘하고 얘하고 1:2의 길이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1:2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A가 공통각으로 이렇게 존재하니까 지금 이 두 삼각형이 그렇죠, 무슨 닮음이라는 걸 SAS 닮음이라는 걸 찾아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닮음이기 때문에 각이 각각 같아야 되니 얘하고 얘하고도 같아야 되고 얘하고 얘하고도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동의각이 서로 같기 때문에 동의각이 같으려면 그쵸, 두 선은 평행해야만 하겠죠. 그래서 결론으로 어디하고 어디가 MN하고 BC가 평행하다라는 게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얘가 방금 몇 대 몇 닮음이었기 때문에 1:2 닮음이었기 때문에 얘도 결국엔 1:2가 되면서 서로 몇 배 차이가 날 것이다? 2배 차이가 날 것이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그러니까 삼각형에서 각각의 중점을 연결하면 1:2 닮음이 되기 때문에 MN하고 BC가 평행하고 그 다음에 얘네 두 개의 길이가 2배 차이가 날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첫 번째와는 조금 다르게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게 아니고 여기서의 중점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MN하고 BC하고 평행하게 연결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 거냐라는 건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결론은 지금 이 찍히는 N이라는 점이 결국엔 AC의 중점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도 똑같이 몇 배 차이가 날 것이다, 2배 차이가 날 것이다 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너무나 똑같은 결과긴 한데 왜 그런지 볼게요. 일단 내가 여기에 중점을 그었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얘를 평행하게 연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평행하기 때문에 서로 동의각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같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여기는 공통각일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서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무슨 닮음이라는 걸 이번에는 AA 닮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닮음이라는 게 확정됐기 때문에 길이의 비를 본다면 여기의 길이가 지금 1:2였잖아요. 그럼 이쪽도 당연히 1:2가 돼야만 하니 지금 내가 찍히는 이 N이라는 점은 그렇죠, AC의 중점이 됐을 거라는 거고 1:2 닮음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하고 길이도 역시 1:2로서 2배 차이가 날 거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이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방금 전에 배운 걸 이용해서 우리가 길이를 구하는 게 나오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책을 보면 이런 식으로 MN의 길이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PQ의 길이 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마치 공식처럼 써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외운다 안 외운다?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수학에는 너무나 많은 공식들이 있고 외워야 되는 게 많은데 굳이 외우지 않아야
될 것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얘는 오히려 이걸 외우느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푸는 게 훨씬 더 빠를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내가 MN의 길이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MN의 길이를 구하면 나는 어디하고, 그렇죠, MQ의 길이랑 그 다음에 QN의 길이를 서로 더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일단 MQ의 길이를 볼 건데요. 내가 여기 BC의 길이를 2A라고 놔보고요. 그 다음에 AD의 길이를 2B라고 한번 정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선생님이 지금 가지고 온 그림, 이렇게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왼쪽에 보라색 삼각형부터 볼게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그림에서 조건에서 M하고 N이 어디에, 그쵸? A, B의 중점이고 그 다음에 DC의 중점인 걸 지금 알려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쪽에 있는 삼각형 방금 본 거죠? 우리가 중점하고 중점을 연결하면 서로, 그렇죠, 몇 대 몇, 1대2 닮음이 될 거잖아요. 자, 그러면 볼게요, 여러분. 얘하고도 몇 배 차이가 날 것이니까, 2배 차이가 날 것이니까 MQ의 길이가 2A의 반인 A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 QN의 길이도 여러분 이 노란색 삼각형으로 보면 돼요. 뒤집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1대2 닮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1대2로서 2배 차이가 날 거니까 이 QN의 길이가 얼마라는 거, B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결론, MN의 길이는 A랑 B를 더한 게 되겠구나 라는 건데, 이게 왜 나온 거냐면 지금 보세요, 여러분. BC랑 AD를 더하면, 그쵸, 2A 더하기 2B가 되는 거죠. 거기에 몇 분의 몇을 해주면, 2분의 1을 해주면 그대로 A 더하기 B 값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지금 MN의 길이는 2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것과 같다라는 걸로 마치 공식처럼 알려주긴 했지만 굳이 이거 외울 필요 없다. 그냥 여러분들이 방금 배운 삼각형의 중점 연결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 MQ의 길이 구하고 QN의 길이 구해서 서로 뭐 해주기만 하면 되겠더라.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더라 라는 거죠.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굳이 공식 달달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PQ의 길이를 구하는 걸 가볼게요, 여러분. 얘도 마치 공식처럼 되어 있죠. PQ의 길이는 BC에서 AD를 이번에는 빼서 2로 나누라는 건데요. 자, 이거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죠. 근데 얘가 왜 나왔는지 볼게요, 여러분. 일단 지금 내가 PQ의 길이를 구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PQ의 길이는 전체 MQ에서, 이것만 볼까요? PQ의 길이는 MQ에서 지금 어디를 빼주면 돼요? 그렇죠. 여기를 빼주면 되겠죠. MP를 빼주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러니까 MQ의 길이랑 MP의 길이를 구해서 빼주기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일단 MQ의 길이를 먼저 구해볼게요. MQ의 길이를 보려면, 그렇죠, 이쪽 삼각형을 볼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라색으로 쳐져 있는 삼각형을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얘를 선생님이 2A로 놨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를 2B로 놨잖아요. 자, 볼게요, 여러분. 지금 MQ의 길이 똑같이 1대2 닮음이 되는 거잖아요.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됐습니까? 왜냐면 지금 중점과 중점을 연결했기 때문에.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당연히 여기가 A가 될 거라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MP의 길이를 보면 MP는 지금 이쪽 삼각형으로 보면 되죠? 보이세요? 요렇게 지금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거 요거랑 요거랑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M이 지금 A, B의 중점이고 쭉 평행하게 이어졌기 때문에 얘도 1대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2B의 반쪽인 B가 되겠죠. 그래서 A에서 B를 뺀 값이 곧 PQ의 길이가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이 공식이 왜 나왔냐? 바로 2A에서 AD, 2B를 빼고 2분의 1을 한 게 결국에는 A-B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공식 굳이 외울 필요가 없겠더라. 그냥 여러분들이 삼각형의 중선 정리 이용해서, 중선이 아니고 중점 연결 정리 이용해서 1대2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겠더라 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가 삼각형의 중선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삼각형의 중선. 자, 그러면 이 중선이 뭔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중선이라는 개념을 꼭 정확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선이 뭐냐? 자, 삼각형에서요. 한 꼭지점을 찍어요. 한 꼭지점에서 내가 선을 그을 건데 어떻게 그을 거냐? 바로 그 대변의 중점. 됐나요? 지금 이 BC의 중점 해가지고 D가 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이 선이 바로 삼각형의 뭐가 될 것입니까? 중선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중선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삼각형 ABC가 하나의 중선으로 의해서 두 조각이 된 거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의 넓이가 서로 어떨까요? 당연히 같겠죠. 자, 왜냐면 이 두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높이는 똑같을 것이고요. 자, 중점이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가 서로 같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넓이도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삼각형의 중선이라는 건 꼭지점에서 그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으로서 이 삼각형의 중선은 이 중선에 의해서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이 몇 등분 될 것이다? 2등분 될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삼각형에선 중선이 총 몇 개가 생길까요? 당연히 삼각형에서는 꼭지점이 3개잖아요. 그러면 지금 A에서 중선 하나 이어질 거고 B에서 중선 하나 찍을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중점 연결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뭐해서 C에서도 이렇게 중선을 그을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나의 삼각형에서는 중선이 몇 개가 나오는데 3개가 나오죠. 그 3개를 이었을 때 이렇게 딱 교점 보이시나요? 만나는 점. 그 교점이 바로 다음에 배우는 무게중심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무게중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바로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배운 거 잠깐만 복습을 하면서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우리가 삼각형의 중선이라는 걸 배웠고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에선 중선이 총 하나, 둘, 3개가 나오는데 이 중선의 교점이 바로 뭐가 될 것이다? 그렇죠.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무게중심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을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무게중심으로 인해서 변의 길이의 비가 2대1로 나누어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이 지금 무게중심에 의해서 여기가 2일 때 여기는 1이라는 길이의 비를 가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1이라는 길이의 비를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얘가 2일 때 얘가 1이라는 길이의 비를 가질 거예요. 여러분, 길이가 2하고 1이라는 게 아니고 2대 1이라는 서로 2배 차이가 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게중심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바로 길이의 비가 제일 중요한 특징인데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나뉘어질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무게중심에 의해서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으로, 그쵸, 2대1로 나뉘어질 거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넓이에요. 자, 넓이인데요. 자,
자, 이 무게중심에 의해서 넓이가 몇 등분이 될 거다라는 거, 6등분이 될 거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6개로 나뉘어질 거라는 소리인데,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여러분. 요거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요거 지우고,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지금 무게중심에 의해서 총 넓이가 6등분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즉, 지금 보세요. 무게중심에 의해서 지금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으로 나뉘어졌잖아요. 이 6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다 같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왜 같은지도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지금 요 AD의 선을 볼게요. 요 AD의 선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삼각형이 ABD, ADC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아까 중선에 의해서 넓이가 2등분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 지금 ABD랑 ADC의 넓이가 같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왼쪽 삼각형 ABD를 먼저 봐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말했죠, 여러분. 자, 무게중심에 의해서 2대1로 길이의 비가 나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2일 때 얘가 1이라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삼각형을 보세요. 어떤 삼각형을 볼 거냐면 요 지금 이 삼각형 BDG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BGA 요렇게 삼각형을 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요렇게 한 꼭지점에서 만났고 2대1로 밑변의 길이의 비가 나뉘어지죠. 자, 그러면 한 꼭지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높이는 같을 것이고 밑변의 길이의 비가 2대1이니까 넓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2대1로 나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가 A라고 친다면 이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2A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볼까요, 여러분? 헷갈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요 삼각형 BDG의 넓이는 A가 된다면 요 옆에 있는 삼각형 ABG의 넓이는 2A가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또 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요 파란색 삼각형을 이번에는 요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 요렇게. 자, 그러면 얘도 지금 중선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얘하고 길이가 같았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요 파란색 삼각형이, 그쵸? 밑변이 똑같이 나뉘기 때문에 얘도 요거하고 넓이가 같을 것이다라는 거. 그러면 아까 지금 파란색 삼각형 ABG가 총 2A였는데 여기하고 넓이가 같으니 결국에는 하나씩 나눠 가져서 얘도 넓이가 뭐가 될 것이고 A가 될 것이고 이쪽도 뭐가 될 것이다? A가 될 것이다. 그럼 결론부터 여러분 보세요. 아, 그러니까 지금 얘 삼각형이 다 AAA로 넓이가 같은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쪽도 똑같은 원리로 AAA로 들어가면서 6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다 같을 것이다 라는 결론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결론, 넓이는 무게중심에서 몇 등분 될 거다? 6등분이 될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요 정도만 무게중심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하나의 팁으로 여러분, 정삼각형 같은 경우에는요, 외심, 내심이 일치한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이 정삼각형은 외심, 내심뿐만 아니고 무게중심도 일치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정삼각형이라고 한다면 요 G가 무게중심이라 한다면 여기가 외심도 될 것이고 여기가 내심도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정삼각형은 다 똑같은 곳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방금 배운 우리가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더 나아가서 평행사변형에서도 지금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볼게요, 여러분.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면 평행사변형은 가장 큰 특징이 뭐가 있었죠? 그쵸? 바로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자, 지금 이 ABCD가 평행사변형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그을 겁니다. 이렇게 AD, 그 다음에 요렇게
AC를 그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요 BO하고 OD하고 길이가 당연히 어떨 것이며 같을 것이며 그 다음에 요 AO하고 OC의 길이도 서로 같을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면 평행사변형이니까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2등분 하잖아요.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서 지금 이쪽을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내가 이 지금 평행사변형이 대각선 AC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뉘어지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 삼각형을 먼저 볼게요. 이쪽 삼각형. 삼각형 ABC에 대해서. 여기 삼각형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니까 조금 지우고.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삼각형 ABC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지금 P는 바로 뭐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삼각형 ABC의 방금 배운 무게중심이 돼요. 자, 왜냐면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라고 했잖아요. 보시면 지금 이 AM 같은 경우는 요 A에서 BC의 중점에 연결했기 때문에 중선이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도 요 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각선에 의해서 2등분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BO가 자연스럽게 요 삼각형 ABC의 중선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중선과 중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요 P가 바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무게중심의 가장 큰 특징 몇 대 몇으로 길이가 나뉘어진다? 그렇죠. 2대 1로 나뉘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2일 때 얘가 1이라는 소리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근데 요거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그럼 길이를 잠깐 잡아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2A면 얘는 A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여러분? 됐어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이쪽 삼각형 ACD를 볼게요. ACD 요거. 자, 요 위에 있는 이제 삼각형을 보면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요 Q라는 점을 본다면 당연히 뭐가 될 거예요? 그쵸? 삼각형 ACD의 무게중심이 되겠죠. 됐어요? 왜냐면 지금 요 DO가 중선이 될 거고요. AM도 중선이 되니까 무게중심이 되잖아요.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으로? 2대 1로. 그러니까 얘가 2라면 얘도 1이 되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방금 전에 지금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특징으로 인해서 BO하고 OD의 길이가 같았잖아요. 같기 때문에 서로 2대 1, 2대 1이니까 결국은 길이가 같아지면서 얘가 2A면 얘도 A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결론부터 지금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BP하고 이게 결론이에요. BP하고 그 다음에 뭐 PQ하고 그 다음 뭐 QD의 길이가 어떻겠구나 같겠구나라는 거. 요게 바로 여기서의 결론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설명을 한 거는 이 무게중심의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물론 이유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라고 한다면 서로의 중선으로 무게중심에 의해서 얘하고 길이가 다 어떨 거다라는 거, 같을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평면도형의 닮음의 비를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지금 이 A, B 두 삼각형이 닮음입니다. 자, 그럼 몇 대 몇 닮음일까요, 여러분? 각각의 대응면이 몇 배 차이가 나니까? 2배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삼각형 A하고 삼각형 B가 1대2 닮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1대2 닮음인데 그럼 지금 A, B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의 길이는 몇 대 몇일까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일단 A부터 볼까요? 자, A는요, 둘레가 어떻게 돼요? 그쵸?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돼요. 자, 그 다음 B는 어떻게 돼요? 2A 더하기 2B 더하기 2C가 되면서 곧 2로 묶으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지금 둘레의 비가 서로 A하고 B하고 몇 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대 2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게 보이죠? 지금 얘는 A의 둘레고 얘는 B의 둘레예요. 자, 그럼 지금 똑같이 얘가 약분이 되면서 결론적으로 몇 대 몇이라는 거? 그렇죠. 1대 2라는 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여러분? 아, 그러니까 둘레의 길이의 비도 결국엔 1대2로서 닮은 애랑 서로 어떻구나, 같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이 1대2 닮음이라는 거 우리가 길이의 비로 보는 거잖아요. 둘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둘레의 길이의 비도 닮음의 비와 똑같이 따라가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그럼 요번에는 넓이는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일단 넓이, A의 넓이를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삼각형이니까 A 곱하기 B 곱하기 그 다음에 자, 몇 분의 몇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2분의 1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2분의 1 A, B로 정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그렇죠. 2A 곱하기 2B 곱하기 2분의 1로 들어가면서 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요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얘는 2AB가 돼요.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2분의 1 AB 대 2AB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AB 똑같이 약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B 같은 경우에는 자연수의 B로 나타내줘야 되죠.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하면 1대 4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가만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닮음의 비는 1대 2였는데 넓이의 비는 몇 대 몇이라는 걸, 그쵸, 1대 4라는 걸 내가 찾아냈어요. 그러면 아까 둘레는 똑같이 따라왔지만 넓이는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보세요. 닮음의 비가 1대 2였는데 넓이의 비는 1대 4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넓이의 비는 제곱배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닮은 비가 1대 2였다면 넓이의 비는 여기다 제곱으로 들어가서 1대 4가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볼게요. 여기다 결론을 적을까요? 내가 만약에 닮음의 비가 M 대 N이라면 둘레의 비도 똑같이 몇이 될 거고 M 대 N이 될 거고요. 됐어요? 자, 근데 넓이의 비는 그대로 따라오는 게 아니고 제곱으로 M제곱 대 N제곱으로 떨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닮음에 비해서 둘레는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고 넓이는 그냥 거기에 제곱배로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평면 도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엔 입체 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입체 도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입체 도형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입체 도형 AB가 있네요. 이 AB가 닮음일 때 두 닮은 B는 1대 2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입체 도형 같은 경우는 이번엔 뭐가? 겉넓이가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부피라는 게 존재할 거잖아요. 자, 겉넓이도 여러분 넓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방금 평면 도형에 대해서 넓이의 비는 제곱배로 들어온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겉넓이 똑같습니다. 원래 닮은 비에 그냥 제곱배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1대 4로 이렇게 비가 이어질 겁니다. 물론 얘도 선생님이 평면 도형에 증명을 했듯이 다 구해서 증명을 할 수 있지만 굳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을 한 건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 그러니까 평면 도형에서 그 닮음의 비, 둘레도 똑같이 따라올 거고 넓이는 제곱배로 와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입체 도형에서 겉넓이,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넓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제곱배로 와주시면 되고요. 부피는 제곱배가 아니고 세제곱배로 와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해서 1대 8로 와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얘는 아까 설명을 안 했으니까 얘는 쉬우니까 빨리 해볼까요? 부피를 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A 같은 경우는 부피가 ABC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2A, 2B, 2C를 곱하는 거니까 8ABC죠.
그래서 ABC 대 8, ABC니까 1대 8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됐나요, 여러분? 그래서 아하, 건널비는 제곱 빼고 부피는 세제곱 빼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두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기호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A 대 B가 M 대 N이라는 닮은 비가 성립을 한다면 건널비의 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쵸? M제곱 대 N제곱으로 이렇게 제곱으로 들어와주면 되는 거고 부피는 세제곱으로 들어와주면 돼요. M세제곱 대 N세제곱으로 이렇게 성립을 하겠구나 라는 요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쉽죠? 자,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닮음의 활용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하고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강의로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